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항의고소연구위원,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김단비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부터 아주 거센 논란을 불러온 사건인데요. 1심 유죄, 2심 유죄였는데 김단비 팀장, 네. 대법원에서 혹시 결과가 판단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유죄를 판단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 사건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을 찾은 남성이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추행 정도는 약하기 때문에 추행은 인정했지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원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1.333초 만에 과연 성추행이 가능하냐? 이러한 점을 두고 논란이 거셌는데요. 여러분도 다 같이 판단해 보시죠. 그 영상 들어가 봅니다. 네, 남성이 몸을 돌려 식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식당에 딸린 별시 문 앞에 등을 보이며 서 있던 피해 여성의 뒤를 스치듯 지나간 바로 저 순간입니다. 여성은 곧바로 이 남성을 불러세워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면 신발장 옆에서 모아져 있던 남성의 손이 뒤를 돌아 여성 뒤를 지나가던 순간에는 잠시 몸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모아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뒤 반사적으로 손을 모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의 접촉 순간은 보이지 않고 여성의 진술만 있는 상황,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333초 영상으로 보셨듯이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저 순간에서도 성폭행이 가능하다, 성추행이 가능하다. 네. 대법원이 이렇게 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데요.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에서는 그 영상 전문가를 좀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그 영상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여성하고 지나치는 1.333초에 성추행하는 건 무리다. 다만 단서는 다뤘어요. 네. 작정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뭐 움켜쥘 수는 있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건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쳤을 수는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영상 전문가는 피고인이 그 성범죄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 여성의 존재를 이 가해 남성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작정하고 했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팽팽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해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 영상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죄의 판단 이후에 아주 무겁게 중심을 둔 건 바로 이 피해 여성 측의 진술이었더라고요. 네, 변호인 측은요, 남성 측 변호인은 3월 달쯤에 아니다, 피해 여성이 계속 성추행 부위를 대해서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네.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다리 사이.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표현이 바뀐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이 그럴 만한 동기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즉각 항의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더 높게 봤습니다. 반대로 이 남성 측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는데 한 몫을 한 것 같네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서 먼저 진술을 했었는데요. 네. 경찰에서 신체가 어깨만 이제 부딪혔었고 딱히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니
다시 보니 이제 뭐 접촉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을 때 사실 이게 증거 능력은 없지만 거짓 반응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도 이렇게 그 남성분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꼬집기는 했는데요. 네. 피해자 그 당시에 남성분이 그 어깨만 부딪혔지 다른 추행은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가 이제 CCTV를 보니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태도를 이제 지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 여성분의 진술이 남성분의 진술보다는 훨씬 더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면 함부로 배척, 그러니까 네. 믿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영상이 굉장히 아니면 증거가 애매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사건은 네. 사실 논란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CCTV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곰탕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찍고 있는 CCTV가 있었고 좀 애매했던 부분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실 문제가 불거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경험치에 부합을 하고 큰 틀에서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 남성분 입장에서는 전과자가 되고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 곰탕집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더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그 의미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